이력서를 못 받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저도 가지고 있는 팁이 원장님들한테 부탁이 좀 있습니다. 뭐냐면 면접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냥 그분의 기본적인 준비만 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해보고 그분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수습기간 보통은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수습기간 동안에 그 사람하고 병원이 맞는지를 이제 측정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 있는 병원하고 그런 기준이 없는 병원하고는 되게 중요해요. 지난주에 우리가 회의문화 한번 회의했었잖아요. 네. 제가 갖고 돕는 병원들 같은 회의록에 그 수습 직원들 명단이 항상 적혀져 있어요. 왜 적혀져 있냐면 중간중간 원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중앙관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수습이 끝났을 때 의견이 달라지는 것보다는 의견을 이제 합치를 하는 거죠. 그 수습 중간이라도 원장님이 이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인성에 대한 부분이 됐던 스킬에 대한 부분이 됐던 이 부분을 좀 실장님이 한번 체크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면 실장님 뭐 직접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진료실장님이나 진료팀장님 같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는 거죠. 자기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. 네,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받든지 아니면 원장님하고 같이 소통을 좀 해보든지. 물론 대부분은 원장님 진료하실 때 옆에서 어시를 하거나 이제 같이 우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놓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비단 진료는 뭐 어느 정도 원장님이 속속들이 커버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외적인 부분들 있죠. 뭐 예를 들면 코디네이터 업무라든지 아니면 상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거든요. 네.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원장님들 중에 이력서를 못 받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. 이력서 못 받아요. 근데 사실은 이력서를 못 받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구직자들 입장에서 구인 광고를 봤을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력서를 보내지 않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력서 보내시는 분들은 취업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력서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받으시려면 다른 곳들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. 다른 병원들이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보시면 우리는 사실 뭐 남사스럽게 청소 이모님 얘기를 해 수술이 있는 거는 당연하지 이렇잖아요. 왜 그러면 취업하시는 분들은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리한 걸로 인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우리 병원의 형편이나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병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찾아보신 다음에 그걸 넣어주시고 또 하나 이제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? 뭐 인사? 보상. 뭐 면접비라는 표현 참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언제 봤다고 내가 보상을 해줘야 돼. 말 걸려로 하찮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방법이 있어요. 뭐냐면 이력서가 들어오면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하면 돼요. 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제일 좋고요. 왜 그럼 전화해보면 이 사람이 좀 한번 면접을 보고 싶은 사람인 건지 아니면 면접도 좀 보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뭐 이러고 끊고 면접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선생님 지금 전화 인터뷰 해보니까 내가 이력도 어느 정도 뭐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한번 꼭 좀 만나보고 싶은데 뭐 시간 한번 내어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가 됐던 뭐 10,000원이 됐든 20,000원이 됐든 근데 그걸 꼭 현금으로 쓰면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을 좀 준비해가지고 메모를 잘 해놓으면 그 비용 처리 가능하거든요. 근데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데 비용 처리 다 됩니다. 면접비 지원해준 거. 그래가지고 상품권 지급해준다라고 미리 메모해놓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력서는 훨씬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그런 병원이 많지 않거든요. 10군데 중에서 8군데는 전혀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한두 군데. 뭐 내가 이런 거 쓰면 또 치과의사분들 저를 혼내실 수는 있어요. 근데 혼내시더라도 저는 인정해줄 수 있는 상대방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배려는 해야 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가지고 있는 팁이 업계 최고 대우라고 제목에다가 써놓는 건데 대체 얼마를 주길래 업계 최고 대우를 할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밑에 써놓는 거예요. 받고 싶은 급여를 같이 이력서에다 써서 기재, 희망급여 기재.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최고 급여 보장이라고만 썼지 내가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줄 건 아니잖아요. 채용되는 사람만 주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건 좀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걸으시면 됩니다. 그래요.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많이
또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최애니 치과라는 곳에 원장님이랑 스태프들이 이렇게 장난도 치면서 채용 공고에 대한 영상을 찍는 걸 봤는데,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다들 우리 치과 뭐 화목하고 분위기 좋아요 라고 하는데, 저희 치과 뭐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데 월급은 많이 줍니다 라고 써놓는 치과는 없어요. 다 분위기가 좋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글 몇 자랑 사진 한 장으로 이 치과가 화목한지 뭐 분위기가 좋은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, 그렇게 영상으로 남겨서, 이것도 물론 직원들이랑 친하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야지만 되는 거니까,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채용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실제로 그 최애니 치과라는 곳에 댓글을 보니까 오 장난 아니에요.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, 심지어는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봤다가 나도 여기 취업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